반갑습니다. 울팍입니다. 최근에 제가 매매를 계속 하고 있는데 영상을 안 올렸어 갖고 간만에 좀 영상을 올릴까 해갖고 영상을 지금 장중에 찍고 있습니다. 장 끝나고는 피곤해서 일단 최근에 매매했던 거 뭐 양지사, 세비캠, 코리아 SE, 화천기계, YTN, LMS 막 엄청 급등했던 것들 위주로 지금 적었거든요. 모트렉스도 있고 보시면 이게 장중 그 매매 화면 캡처한 건데 어, 이 카메라를 이 틀을 돌리려면은 막 버벅대 갖고 그냥 캡처를 이렇게 찍었거든요. 장중에 종목들이 이렇게 많이 떠요. 그래도 뭐 급등주 같은 게 뜨는 게 있는데 대부분의 종목들은 이제 여기서 찾습니다. 그래서 양지사나 세비캠은 아니고 세비캠은 그냥 처음에 상장할 때 그냥 추적해서 매매했던 거고 코리아이스도 이거는 장중 그 검색기 말고 그냥 검색기에서 상한가 전날인가 전전날인가 그때쯤에 샀을 거예요. YTN도 산지 오래됐고 이것도 그냥 일반 검색기에서 샀었던 거고 이거는 한 달 정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양지사는 원래는 7,000원 평단이었는데 이거 한 만 7,000원 정확히 7,000원이 아니라 7,500원인가 7,400원인가 7470인가 뭐 하여간 그 정도였는데 만 얼마에 팔고 만 얼마에 다시 재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번에 다 털었는데 오늘 완전히 다 털었는데 7,000원대 평단이었으면 오늘 봤더니 제가 한 7.8배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수익이 났었을 텐데 뭐 이렇게까지 갈 줄은 모르고 한번 털었다가 재매수했던 거고 세비캠은 2차전지 관련주인데 신규 상장 요 두 종목이 조금 연관이 있는데 일단 뭐 설명을 드리면 이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어요. 장이 안 좋을 때 가는 종목 해지주 여기에서 이제 뭐 대표적으로 북이랑 사이가 안 좋았을 때 주로 방산주가 갔었고 그래서 제가 아마 지난 영상쯤에서도 막 방산주 얘기를 몇 번 했었을 거예요. 방산주가 갔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 품절주가 가거든요. 여기서 이제 양지사 대표적으로 신라섬유 그리고 뭐 코데즈 컴바인 이렇게 있는데 저는 사실 코데즈 컴바인을 여기서 제일 많이 1순위로 보유를 했었거든요. 근데 보유를 했었는데 뭐 한 15%밖에 안 튀고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15%대 거의 다 정리를 하고 다시 이제 빠졌을 때 조금 담았는데 더 빠져서 요거는 지금 뭐 어쨌든 15% 수익 난 구간보다는 손해는 아닌데 어쨌든 현재는 마이너스로 보유 중입니다. 그리고 양지사가 지금 이번에 엄청 튀었어요. 양지사는 제가 품절주라서 조금씩 뭐 사놓고 장이 안 좋을 걸 대비해서 해지 개념으로 사놨었던 건데 7,000원대에 사놨던 건 그때 사놨던 거예요. 그냥 사놨었는데 바닥 찍은 것 같아갖고 근데 이제 만 얼마 튀길래 팔았었는데 다시 튈 때는 이제 급등주 검색기 이 아까 장중에 요 이제 장중에 매매할 때 보는 이런 급등주 검색기에서 떠갖고 그때 매수를 했던 건데 재매수 했었대. 재매수 가격은 이제 15,000원대였거든요. 15,000원대였으니까 58,000원 한 양지사가 금일 고가가 58,700원이니까 벌써 막 좀 버벅대네. 이걸 옮기니까 버벅대더라고요. 그래서 캡처를 썼었고 어, 양지사 그냥 양지사 검색하는 게 낫겠다. 6,000원대가 아니라 7,470원이었어요.
오늘 54,900원에 18,600원이 들어갔었구나. 195%. 이렇게 해서 오늘 다 팔았습니다. 오늘 다 팔았고 54,900원 아닌데? 57,000 얼마인데? 왜 54,900원 나오지? 어쨌든 그렇게 팔았고 세비캠은 거의 다 팔고 그냥 조금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상장했을 때 이 신규 상장주들이 아직 그 얘기를 안 했구나. 여기서 이제 또 가는 게 해지주 가는 종, 장이 안 좋을 때 가는 종목 해지주 개념. 뭐 당연히 인버스도 있겠죠. 인버스도 있고 방산주, 부기랑 대립가격 때 품절주. 근데 이게 주로 방산주가 주로 안 갈 때, 그러니까 장이 안 좋을 때가 북이랑 사이가 안 좋아서 장이 안 좋을 때는 방산주가 가는데, 요즘은 이제 금리 때문이니까 조금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때문이니까 어 은행주 금리 인상 때문에, 그리고 금값이 상당히 올랐는데 생각보다 금 관련주는 잘 안 갔어요. 금 관련주는 엘컴텍 같은 게 있는데 그건 좀 잘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품절주는 아까 설명했다시피 품절주가 가는 이유는 일단 변동성이 심해요. 변동성이 심하고 적은 수량 매집으로 크게 올릴 수 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품절주가 조금 많이 각광을 받거든요. 품절주 안에서도 이제 또 그런 것도 있죠. 지금 요 대표적으로 요 세 개를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스펙주들도 품절주거든요. 근데 이제 요런 거는 합병 공시랑 같이 해서 상장 공시 같은 거 같이 넣어서 하면은 조금 많이 가죠. 크게 상승 가능. 품절주들을 매매하는 건 변동성이 심하고 또 적은 수량 매집으로 크게 올릴 수가 있어요. 이제 지수가 하락하고 장이 안 좋으면 사람들은 이제 손절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손절 자금이 뭐 아예 이제 주식판을 떠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은행 이런 데로 간단 말이에요. 금리 인상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종목이 얼만큼 빠져서 손절을 한 사람들은 다시 또 주식을 매수를 해요. 근데 이제 그럴 때 쉽게 그 손절 자금들이 모일 수 있는 곳. 어차피 대부분 하락하니까 갈 종목들은 정해져 있잖아요. 가는 종목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장이 안 좋을 때는 가는 종목만 간다. 그 막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큰 돈들이 예를 들어서 막 삼성전자 그냥 조금 과하게 설명을 하면, 극과 극으로 설명을 하면 막 삼성전자에서 시총 막 2조치가 빠졌어요. 2조치의 자금이 뭐 코스닥으로 몰려왔고, 어차피 삼성전자 이런 거를 주로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잡주를 잘 안 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 자금들이 큰 자금들이 몰려서 다 빠진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로 은행이나 이런 쪽으로 안전자산 쪽으로 좀 넘어가죠. 금리가 인상이 된다면. 그러니까 요런 게 조금 대형주들이 이렇게 자금이 빠져서 은행 쪽으로 금리 인상하니까 은행 쪽으로 이제 자금이 이탈을 하면은 중소형주들이 지수가 이제 움직이니까 빠지니까 중소형주들이 추종해서 같이 빠지는 거예요. 도미노 현상이라고 하는데, 뭐 금리가 인상한다 그러면 이제 어쨌든 기업 실적도 안 좋겠지만 이제 안전자산을 위해,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위해 이 돈들을 그냥 여기서 했고 5% 10% 어떻게 배당받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계산했다가 하느니, 리스크를 갖고 하느니 그냥 안전자산으로 은행에서 한 5% 준다 그러면 글로 넘어가자 했고, 큰 자금들을 운용하는 사람들은 은행을 좀 많이 빠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런 대형주,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가 빠지면은 지수가 전체적으로
빠지겠죠. 그러니까 지수가 빠지니까 뭐 잡주들이나 아니면 뭐 별 이슈가 없는 종목들은 지수를 추종하기 때문에 또 같이 빠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투매 자금들이 몰려요. 물론 아까도 설명했지만 대형주를 하는 사람들은 보통 이런 코스닥 잡주나 품절주를 잘 안 하긴 하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구조가. 대형주들은 좀 저쪽으로 가고. 근데 이번에 이제 양지사가 크게 갔던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일단 품절주라는 메리트가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큰 자금들은 보통 은행이나 이런 데로 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양지사에 이번에 100억이라 그랬나? 어떤 투자자, 개인 투자자가 100억을 넣었대요. 그 사람이 뭐 만 얼마 때 넣은 것 같은데 지금 뭐 100% 200% 수익이 났다 뭐 그런 뉴스를 본 것 같아요. 그 제 회원분이 알려주셔갖고 저도 관심이 없다가 저는 그냥 정말 차트만 보고 아 이거 뭐 있다 그래서 매매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아 왜 갔지 하고 나중에 일단 보유를 하고 매도 흔적이 없으면 보유를 했다가 왜 갔지 하거나 아니면은 이거 좀 더 갈 수 있겠다 이런 이슈라면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조금 정보를 보는데 어쨌든 양지사를 그래서 봤었는데 누가 이렇게 100억을 했대요.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좀 두 가지죠. 잡주라서 자금들이 몰려서 품절주로서 가는 게 하나가 있고 이 큰 자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매매할 이런 자금이 은행으로 안 가고 이쪽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몇 가지를 예상해 볼 수 있죠. 아, 얘가 뭐가 있구나. 이걸 예상해 볼 수 있는 것과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대주주 뭐 대주주일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대주주가 돼서 얘가 정보가 있으니까 얘도 들어왔을 거고 얘가 조금 지탱을 해주겠구나 가격 방어를 해주겠구나 그리고 여기에 이제 좀 몰리겠구나 그러니까 핫스팟을 만든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양지사 품절주 중에서도 품절주가 가는데 그 중에 이제 양지사가 튀었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그냥 품절주라고 해서 이 정도까지 튀진 않거든요 그래서 뭐 개 중에 뉴스가 선행인지 후행인지는 솔직히 저도 지금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땐 후행인데 저의 기준은 후행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차트로 매매하고 나중에 뉴스를 보는 편인데 어쨌든 이 사람이 이제 무중을 요청한다. 양지사에 자기 5% 지분해갖고 대주주가 됐나? 제가 거기까지는 조사를 안 해봤는데 조사해볼 필요성도 못 느꼈고 한번 볼게요. 정보 양지사 조사해볼 필요성을 못 느꼈었어갖고 김대용 이 사람인가봐요. 김대용 5% 대주주는 아니네. 하긴 품절주니까 대주주일 수가 없죠. 품절주라는 건 유통 주식이 그만큼 적으니까 저 사람은 그만큼 가져간 건데 어쨌든 그 최대 주주는 아닌데 대주주 지분 신고를 하는 정도의 대주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양지사 측에 뭐 무증을 신청할 거다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저 사람은 작전을 제대로 하려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판을 깔아 놓은 거죠. 야, 내가 양지사로 작전할 테니까 개나 소나 다 와라. 이거 조금 어느 정도 크게 먹고 튈 거다. 뭐 이런 작전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양지사로 좀 몰린 거고 어떻게 보면은 주식의 순기능은 아니죠. 약간 투기 개념이니까. 기업의 가치를 놓고 투자하고 뭐 이런 건 아니니까. 근데 그 기업의 가치를 어떻게 판단할 거냐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어서 큰 돈이 와서 뭔가 큰 정보가 있고, 얘네가 뭐 회사를 매각한다. 아니면 뭐 회사에 어떤 투자에 자금이 들어서 뭐가 얘가 뭘 하려고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게 가치를 판단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말 맞다나 망해가는 회사인데 얘네가 어쨌든 팔아 먹어야 되니까 뭔가를 해서 이 투자자들을 불러 모을 뭔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회사들도 또 이제 그런 식으로 가치를 찾는 거니까 그 판단은 조금 개인적인 것 같아서 뭐가 답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양지사가 갔고 매매를 했고 이제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남은 거 하나는 신규 상장주
요거는 이제 아까 설명했던 대형주가 하락을 하면 이제 지수가 하락을 하고 지수가 하락하면 전체 종목들이 다 하락을 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나온 손절 자금들이 대형주를 매매했던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은행으로 갈 확률이 높고 안전자산을 선호하니까. 그리고 이제 중소형주를 샀던 사람들은 뭐 그거 뭐 얼마 되는 안 돈 은행으로 넣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다 빠지는데 그때 이제 이슈를 받거나 신규 상장이라는 이슈를 받거나 혹은 그 자금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뭐 아까 이런 이슈가 있으면 이런 데 가는데 요런 데로 가는 거죠. 신규 상장주. 그래서 세비캠이 좀 잘 갔던 것 같아요. 마침 2차 전지 쪽이기도 하고. 아, 이름이 헷갈려. 페리튬 이온. 그러니까 아, 이게 그거였구나. 그 뭐 전기차나 이런 거 이제 리튬 이온 나오는 거 그거 재활용한다 뭐 그거 관련주였구나. 그래서 좀 크게 갔었던 건가 보다.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7만 원에 상장을 했었거든요. 7만 원에서부터 그냥 이때도 조금 팔고 갖고 있다가 7만 원 밑으로 빠지길래 조금 추매했다가 그대로 쭉 갖고 있다가 언제 털었지? 거의 다 턴 거는 이날 털었던 것 같아요. 이날인가? 언제 한번 쭉 빠지고 다시 반등 줄 때 한번 털었었는데 이날 거의 털었나 보다. 이날 거의 털고 지금 그냥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2차 전지 그 재활용 친환경 쪽 관련이니까 요즘 이제 기후 변화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친환경이 좀 이슈가 많이 되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2차 전지라서 2차 전지주들이 좀 많이 가거든요, 요즘. 그래서 요거 튀었던 것 같고 그 아까 설명했던 이게 이제 요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간다. 요 이슈 두 가지를 설명하려고 요 두 종목 얘기를 했었던 거고 코리아 IC 같은 경우에는 코리아 IC는 정확히 기억하는데 8월 22일, 25일인가 22일인가 이때 매수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상한가 가기 전날은 아니죠. 따지고 보면. 근데 얼마 되진 않았어요. 그렇게 막 오래되진 않았는데 상한가 가고 나서부터 이때 장대 거래 터지고 음봉이 때 이때 한번 털고 나머지는 계속 조금씩 털었어요. 이거는 물량이 많지가 이것도 약간 거의 품절주거든요. 거의 품절주에서 물량이 많지가 않아갖고 털었었고 이거는 이슈가 뭐였는지 몰랐거든요. 몰랐는데 아 이것도 그거네요. 코리아에스 피인수대 리튬 사업에 진출한 리튬 2차 전지 뭐 그쪽이네요. 이것도 GP클럽 이것도 있고 뭐 자진 상폐 이야기도 있었는데 자진 상폐 이야기를 어디서 봤는데 모르겠네. 뭐 그랬었고 모트렉스도 아마 저걸 텐데 2차 전지일 텐데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때 샀을 거예요. 이때 샀다가 이날 털고 재매수하고 고점에 털고 종가에 재매수하고 또 털고 또 종배하고 제가 기억하기로 요때부턴가 시간 외에 계속 올랐어요. 상한가까지는 시간 외에 상한을 한 번 갔나? 상한가까지는 모르겠는데 시간 외에 7, 8%씩 상한가 가기 직전까지 계속 올랐어요. 그러니까 종가에 뭐 장중에 계속 매매하다가 종가 베팅하면은 다음날 7, 8% 무조건 먹는 거예요. 오늘도 보면은 시가가 5%인데 아마 전일 7% 시간 외에 7%인가 갔었을 거예요. 그 전날에 시간의 상한가 아마 전날인가 보다. 전날에 시간의 상한가 갔었고 그 전날에도
그러니까 제가 지금 3일인가 4일 연속 계속 종가 베팅을 모트덱스를 했거든요. 근데 계속 시간에 얘가 튀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2차 전지 이슈를 받는 거고, 얘가 그 요즘 걔 뭐 어디냐, 포르쉐가 상장한다는 게 있었는데 이게 그게 관련주인가 모르겠네. 모트렉스 자율주행, 얘 자율주행이었구나. 남성도 가야 되는데 남성도 갈 법한데 엄청 빠져갖고. 자율주행이면 포르쉐 상장 관련주는 뭐가 있지? 예산 테크 뭔가를 코리아 FT가 아니라 아까 코리아 SE잖아. 그건 3기였구나. 3기를 매매했을 때 이거였구나. 세아 메카닉스? 아니야, 저건 매매 안 했어. 뭐 비슷한 이름 하나 매매를 했는데. 선택. 뭐 어쨌든 그랬고, 화천기계는 화천기계 이건 상한가 전날인가 떴었는데, 이땐가 보다. 9월 14일 이때 떴다가 다음날 팔았다가 뭐지 왜 움직임이 이렇지 하고 이때 조금 매수를 했어요. 막 많진 않아서 팔지는 못하겠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막 보통 상한가를 가면은 뭐 상 한 번에 어느 정도 팔고 어느 정도 팔고 어느 정도 팔고 하는데, 물량이 적으니까 안 팔고 지금 그냥, 게다가 얘가 바로 갭상으로 가니까 안 팔고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한두 번 팔았는데 3,560. 3,560이라고? 그럼 이땐데? 장중에 샀나? 아닌데? 장중에 추매를 했나 보다. 확실히 이전에는 매매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때 언젠가를 매매를 한 번 했었고, 그럼 장중에 좀 추매를 했나 봐요. 가격이 3,560이니까 화천기계 어저께 상한가가 7개였는데 상한가 4종목을 먹었었거든요. 화천기계, 양지사, YTN, LMS. 근데 여기서 LMS는 오늘 다 팔았습니다. 여기서 화천기계는 경영권 분쟁 지속. 경영권 분쟁으로 올랐네요. 그리고 YTN은 제가 한 달 정도 들고 있었어요. 7월달이니까 2달이 다 됐구나. 아마 이때 샀을 거예요. 이때 종가가 아마 3,560일 텐데, 이때 산 게 맞으면 3,590 아닌가? 이때 이 근방에 언젠가 샀을 거예요. 지금 이 차트로 보니까 조금 잘 모르겠는데, 이때부터 그냥 계속 들고 있었거든요. 왜 안 가지? 갈만한데? 요거는 이제 장중 검색식이 아니라 그냥 무슨 검색식, 그 그냥 장 끝나고 이렇게 종목들 훑어보는 검색기가 있거든요. 거기서 봤는데 얘는 조만간 튈 것 같았는데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추매를 했었나? 한번 추매를 하고 그냥 계속 갖고 있었어요. 이 생각보다 안 가서 뭐 눌리길래 뭐가 있구나 했는데, 요때 거의 다 털었었습니다. 이때 제일 많이 털고, 그리고 종가에는 안 사고 이때 다시 튀려고 하길래 이때 장중에 조금 매수를 하고 4,100에 평단이 두 개예요. 계좌가 다른 게 하나 이때 매수한 거 갖고 있고, 3,500 그대로 이때 털고 남은 거 그대로 갖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파생된 종목들이 한국경제TV,
요거 YTN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이제 일단 매매를 하는데 고점 대비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고점 부근에서 많이 빠질 것 매도량이 어느 정도 나오길래 이거 좀 빠지겠다 싶어서 이때 거의 이 검은색 선 부근에서 팔았단 말이에요. 팔고 빠지겠다 해서 많이 빠지겠다 해서 이제 거의 털고 놔뒀는데, 그리고 다음날 이제 다시 여기서 지지 죽고 오길래 조금 매수를 했었고. 근데 이제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매매하는 종목은 대부분 그냥 차트 보고 끝내는데 이거 뭐 더 가겠네, 뭐가 있나 보네, 아직 덜 끝났네, 이런 게 있으면 그때 이제 정보를 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때부터 정보를 봤는데 매각이 아니라 민영화, 뭐 민영화 관련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경제TV, 이 언론 미디어 쪽 그쪽으로 다 매매를 했죠. 요 그때 YTN 올릴 때 그때부터 이거 따라 매매해서 6천 얼마에서 사갖고 여기 있네. 6,510원에 사갖고 한 번 더 매수를 했었는데, 매도도 하고 하여간 6,500 얼마에 사갖고 6,510원에 사갖고 종가인가? 그 부근에 이 빨간선 부근에 사서 이때부터 이날 털고 갖고 있다가 오늘 장중에 이게 장중 제일 마지막 턴 건가? 8,500. 8,500에 제일 마지막에 털었어요. 제일 마지막에 털었고, 제가 요 시점에서 한국 경제가 많이 튀는데 상대적으로 갈 구간은 많고 덜 갈 구간은 많은데 덜 간 게 있거든요. 그게 IMBC였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그 무료 리딩방입니다. 여기 무료로 그냥 정보 제공해 드리는데요. 추천을 드렸어요. IMBC 보면은 9월 20일이죠. 9월 20일 오전 어딨어? 9시 57분. 이때 이미 상한가 4개 중 3개 보유했더라고요. IMBC 3365. 제가 근데 기억하기로는 이 시간대에 3270이거든요. 왜냐면 제가 3270에 매수를 해서 3270이 맞는데 분봉으로 보니까 3270도 맞아요. 제 매수 가격도 3270이 맞고, 일단 뜨는 건 3365로 뜨는데 어쨌든 3270이 맞고, 그래서 매도가를 보면은 3270으로 매도가 돼요. 왜냐면 제 매수가가 3270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때 3270 때 제가 추천을 드렸어요. 상대적으로 이때 얘는 확 갔는데 IMBC는 안 갔거든요. 그 이제 갈 것 같아서, 따라갈 것 같아서. 근데 오늘 아까 VI에 상한가 VI 나오길래 상한가인 줄 알고 그때 이제 막 방송이나 해야겠다, 뭐 방송 안 한 지 꽤 됐으니 해야겠다 했고 방송 틀었는데 상한가는 아직 못 갔습니다. 못 갔고, 요거에서 이제 파생된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언론주들 파생됐다고 보긴 좀 그렇죠. 어쨌든 YTN이 가니까 여기서 뭐 별 다른 크게 상관이 이슈가 있는 건 아니지만 YTN 따라서 한국경제TV가 얘가 1등 대장주, 얘가 2등, 여기에서 3위가 아시아경제인가? 어제는 확실히 한국경제TV가 2등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IMBC가 추월한 거죠. 추월해서 오늘 25% 뛰었는데 아시아경제TV가 3등. 저는 어저께 YTN을 보고서 매수를 한 게 IMBC를 추천을 드렸고, 저는 IMBC 매수를 했고, 한국경제TV도 당연히 어저께 제가 얼마에 샀고 얼마에 팔았다 얘기를 했잖아요. 이것도 매매를 했었고 어저께 2등주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 매매하면서 디지털조선도 매매를 같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추천은 IMBC는 아직 자리가 상대적으로 튈 자리는 많은데 아직 가격이 낮아서 추천을 좀 안정성이 높은데 이제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 될 것 같아서 추천을 드렸던 거고, 오늘 다행히 이제 25% 돼서 다시 2등이 됐고, 요것들 같은 경우에 이제 민영화 관련주로 미디어 쪽 YTN 1등 이렇게 간 것 같아요. YTN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7월쯤부터 오래 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첫날 팔 때 말을 했어요. 그 보면은 한 달, 한 달. 여기 숫자 있네요. YTN. 와, YTN 한 달 걸렸네. 이때 한 달 걸린 줄 알았는데 보니까 한 달 좀 넘은 것 같아. 2달 정도 걸린 것 같아. 8월달 기준으로 한 달이 맞는데. 언제야? 16일 금요일. 16일 금요일. 이 고점 부근에 털고 4330, 4490. 제가 아까 검색 부근에 털었다 그랬잖아요. 이게 정확히 아마 시간대를 보시면 아실 건데 검색 부근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대 네이버에서 뜨는 가격이 430, 30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 HTS보다 느릴 거 아니에요, 인터넷이. 그 가격을 받아서 올리는 거라 4330으로 뜨는데 이 딱 고점 검색 부근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제가. 이때 4330이 맞을라나? 44 뭐 어쨌든 4330이야, 40이야. 그 가격대에 매도를 했고 다 전량 매도를 한 건 아니고 많이 거의 다 팔았다고 봐야죠. 한 7, 80%를 팔았으니까. 그리고 빠질 때 어디선가에 추매를 했었고, 추매는 아니에요. 평단가가 달라요. 다른 계좌에서 샀던 거랑. 그래서 이제 그 같은 경우에는 갖고 있고 한 달. YTN. 이 YTN이 올라가면서 한국경제 이런 걸 섹터 매매라고 하거든요. 섹터의 금요일이었어. 왜 월요일이야? YTN은 금요일이었는데. YTN이 첫날은 혼자 먼저 갔나 보다. 그리고 그 다음날 요때 이제 한국경제TV를 내가 같이 매매했구나. 그래서 이거 들어가면서 같이 들어갔구나. 첫날은 YTN 혼자 저렇게 가고, 지금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건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가고 이제 월요일날, 다음 주가 돼서 월요일날 YTN이 저렇게 튀니까 한국경제가 튀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멈췄다. 아이씨, 여기 지금 동그라미 도는 거 보이죠? 아이 컴퓨터 오래되면은,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사양이 밀리나? 왜 이러지? HTS 3개 켜서 그런가? 어쨌든 보시면 정확히 고점에 검은색이 딱 닿잖아요. 이때 매도를 했어요. 매도를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시 매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장중에 요거 한국경제TV 갔다가 매매를 하면서 이때 추천을 드린 거예요. 매매를 하면서 이거 다음날도 이만큼 가고 하는데 IMBC가 안 가니까. IMBC는 지금 상대적으로 덜 가잖아요. 보면 이 검색보다 상대적으로 덜 가잖아요. 요즘 광고 전화 엄청 오네. 월요일, 화요일 덜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때 추천을 드렸던 거죠. 이씨, 받으면 끝나네. 아니, 끝나네가 아니라 받으면 끝내, 자꾸 전화를. 이상한 놈들이야. IMBC. 요때 그래서 그게 아침에 일어난 일이었나봐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IMBC를 추천해 드렸던 거고, 상대적으로 아직 덜 가서.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추종하는 게 SBS가 있고, 아까 아시아경제,
아, 되게 어렵네. 타자치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있고, 마지막으로 LMS. LMS 같은 경우에는 그냥 찌라시 매매예요. 찌라시 보고, 튈 것 같은데 해갖고 샀던 거예요. 10월 27일. 10월 27일이 아닌데. 21일. 20일 화요일. 왜 우리 방에 안 올라왔지? 이때 안 켜졌나? 뭐지? 에르메스 찌라시가 있었는데? 아, 제가 그 말씀드리는 방을 오시라고 말씀드린 이유 중 하나는 찌라시가 있거든요? 찌라시도 이렇게 올라와요. 어, 어이씨, 왜 찌라시가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찌라시가 올라오거든요? 근데 내가 분명히 봤는데? 보고서 차트 보고 괜찮아서 들어갔는데? 어이씨, 찌라시를 못 찾겠네? 뭐지? 에르메스는 찌라시 보고 들어갔습니다. 찌라시 보고 여기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요거 검색기에서 떴어요. 찌라시에서 뭐 이슈가 있다고 뜨는데 검색기에 뜨길래 7천 얼마인가? 얼마에 들어갔지? 7천 얼마인 것 같은데. 종가에 들어갔나? 아닌데. 710 종가네. 종가 베팅을 했네. 아, 장중에 이렇게 여기서 이날 찌라시가 떴거든요. 찌라시가 뜨고 이 검색기, 아, 이게 검색기예요. 요 아래 있는 게 버벅대서 이렇게 안 움직이려고 캡처를 떠났는데, 어쨌든 저 검색기인데 저 검색기에 뜨는 거예요 이날. 그래서 뜨길래 매매를 했다가 고점 부근에 아마 다시 팔았을 거예요. 소량 샀다가. 근데 종가 베팅을 다시 했어요. 근데 다음날 상한가를 가서 그냥 뒀다가 오늘 고점에 팔았죠. 아, 이때도 조금 팔았는데 어쨌든 오늘 고점은 아니고 조금 빠진 다음에 팔았어요. 딴 거 매매할 게 많았어 갖고 조금 마이너스 3%인가? 검은 선 부근에서 팔았을 거야 아마. 매도가를 볼까? LMS 8980이 팔았다고? 오늘이 아니겠지. 아니구나. 맞았어. 90 9030이 팔았다고? 9030은 너무 아래인데? 그럴 리가 없는데. 아, 맞네. 비슷하네. 이 부근에 팔았어요. 만 원을 놓친 거는 아깝긴 한데 그 시간대에 다른 거 매매를 했어갖고. 보면은 다른 거 매매를 했어갖고 양지사 팔고, 그러니까 매매 다른 게 더 수익이 크기 때문에 다른 걸 매매를 했었죠. 오트렉스, 한국경제 팔고, YTN 조금 팔고, 화천기계 조금 팔고, 바이오니아 썼었나? 바이오니아 팔았었는데? 28400. 아, 요금 물려있네. 어쨌든 앞에 매매했던 게 많습니다. 매매했던 게 많아서 저걸 좀 늦게 매매를 했어요.
그리고 SBS도 다시 올라오네. 또 뭐가 있지? 오늘 좀 시간이 기네요. 이게 짧게 짧게 해야 되는데 할 말이 많나 봐요. 음, 지수가 됐다. 그 예전에 그어놓은 선 있잖아요. 뭐 여기서 이렇게 하고 갔다가 여기서 지지를 받쳐주고 쭉 뛰었다가 여기 고점이다 이거 빠질 것 같다가 여기 다시 반등 찍을 것 같다 찍었다가 여기서 맞고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 주는 척 했다가 아래 꼬리 달고 반등 주는 척 했다가 이거 왜 안 없어져? 반등을 줬다가 다시 또 빠지죠. 그리고 쭉 해갖고 쭉 빠진단 말이에요. 지금 이 라인을 그냥 지나쳤어요 이미. 그래서 지금은 조금 뭐 크게 보자면 이제 이 쌍바닥으로 가는 것 같은데 FOMC가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반등이 나와야 되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반등이 나올 거다가 아니라 어 차트상으로 보면은 반등이 나올 거예요. 나스닥도 똑같아요 지금 코스닥이랑. 그러니까 지금 우리 증시가 이렇게 빠지고 있는 건 환율도 문제가 있겠지만 환율은 이미 지금 1393원인데 1400원을 한번 찍었단 말이에요. 1400원을 딱 찍었어요 한번. 뭐 뉴스에서는 1400원이 뭐 어쩌고 마지노선이다 뭐 이랬는데 1400원대에 한번 급락이 나왔었어요. 이게 장중에 환율 차트를 봐야 아는데 지금 나스닥을 키면 너무 버벅대갖고 키진 않게 켜져 있는데 이것도 여기로 갖고 오면 너무 버벅대서 그냥 설명해 드릴게요. 한번 1400을 찍었었는데 그때 한 1310원인가? 이때까지 쑥 빠졌다가 쑥 올라왔다가 막 이랬어요. 10원인가 50원인가 하여간 엄청 빠진 거예요 이게. 보통 뭐 많이 움직이면 1.5원 뭐 2원 진짜 많이 가야 뭐 7원 이 정도 움직이는데 그렇게 움직였다는 건 개입을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원달러 환율에 개입할 사람은 없잖아요. 누구밖에 없겠어요. 국민연금? 국민연금이라고 해야 되나? 국가의 뭐 하여간 국가밖에 없어요. 정부에서 개입을 한 거예요. 정부에서 개입을 해서 아마 외화를 풀어서 환율 방어를 한번 한 것 같아요. 1400원에서. 그래서 지금 환율은 어느 정도 이제 고점이라는 인식을 주고 있거든요. 원래는 1200원대가 제가 예전에 이제 리딩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코로나로 뭐 빠지고 할 때 이 정도까지는 올 줄 몰랐으니까 IMF보다 거의 심하게 지금 환율이 오르고 있으니까 IMF 기점으로 생각을 했을 때 1200원이 마지노선이라고 했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뭐 1080원인가 하고 1100원 정도의 그 달러를 사서 나스닥 매매를 시작을 했었는데 그게 지금 이제 1400원이 된 건데 그러니까 저는 나스닥 매매를 하지 않았어도 약 300원 정도 차익을 본 거죠. 1달러당. 무튼 1400원 고점 이야기를 얼마 전부터 해서 저는 이제 막 그 환전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조금씩.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이 달러에서 원화로 옮기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계속 국부가 유출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국내에 있는 증시 자금들에서 뭐 외인 같은 경우에는 계속 미국으로 가는 거죠. 달러가 계속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환율은 계속 오르고 걔네는 이제 그 달러를 갖다가 은행 금리가 오르니까 은행에다가 넣어놓겠죠. 근데 펀드 매니저들이 은행에다가 하나? 뭐 어쨌든 자국에 뭐 매매를 해서 더 수익을 끌어올리겠죠. 왜냐하면 달러가 그만큼 더 이득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악순환이 조금 반복이 되는데 요 마지노선을 지켜주는 순간부터 요 개념은 조금 이제 밖으로 꺼내도 될 것 같아요. 이 개념은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코스닥이랑 아니 나스닥이랑 같이 연동돼서 움직이지 않을까. 근데 차트상은 지금 그래서 보면 바닥권이거든요. 나스닥도 지금 제가 봤을 때 FOMC가 얼마를 발표할지 모르겠어요. 뭐 75bp를 할지 100을 할지. 원래는 50p 정도를 예상했는데 50 정도를 하기에는 경제가 안 좋다 해서 한번 출렁했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그래서 쭉 빠졌단 말이에요. 눌림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대치나 예상치가 75예요. 제가 봤을 때 75 정도가 나오면 무조건 반등으로 가거든요. 근데 100이 나온다. 그러면 다시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투트랙으로 할 때 지금 반등이 없으면 지옥의 시작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로 지옥까지 갈 그게 아닌데 정말 지옥을 보낼까 싶은 거죠. 그래서 조금 저는 강한 반등을 예상을 해봅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못한다. 그러면 이제 지옥을 염두를 해둬야 된다는 거예요. FM, FOMC가 FOMC가 연방준비위원회에서 이제 금리 인상 발표 얘기가 나왔는데 FOMC가 그건데 만약에 이 발표가 나오고 반등이 없다. 그러면은 사망 플래그입니다. 사망 플래그. 말하는 와중에 뭐가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어서 봤더니 디지털 조선도 지금 엄청 튀고 있네요. 제가 아까 말했던 디지털 조선 아까 말했을 때 보면은 요 구간이었는데 지금 확 튀었네요. 디지털 조선이 매도되고 있는데 다행히 조금 올라오고 있어요. 요거는 저 뭐냐 지수는 아래 꼬리를 달고 아마 코스 나스닥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서 따라 올라오는 것 같은데 오늘 그래도 한 758, 759 요 정도까지 마감을 해주면은 땡큐입니다. 근데 요 정도 마감을 잘 안 해주더라고요. 어쨌든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렇고 어우 디지털 조선 가라. IMBC가 상 갔나? IMBC 상 갔네. 와 상한가. 상한가 갔네. 어제 추천했던 IMBC가 상한가를 갔네요. 좋아요, 좋아. 디지털 조선도 17% 오르고. 한국경제TV. 한국경제TV 19%인가? 17%. 왜 디지털 조선 TV가 더 안전했고, 확실히 IMBC가 더 덜 갔는데 더 안전했고, 그만큼 상승 확률은 더 컸다. 딱 뭐 이래저래 맞아 떨어졌네. 좋았고. 어쨌거나 저쨌거나 지수는 앞으로 그렇게 될 것 같고, 어, 급등주 설명. 이거는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거 아니고. 뭐야, 왜 이래? 어떻게 해야 돼?
조정이 안 되네. 급등주의 그 법칙 같은 거를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아마 오래된 영상일 텐데, 삼각수렴이라고 해갖고 굉장히 장기적으로 봐요. 장기적으로 보고 어떤 종목들이 뭐 이렇게 가다가 어떤 기준가가 있어요. 기준가가 일자로 왜 이렇게 잘 그렸지? 소름 돋네 살짝. 이렇게 딱 이 기준가를 돌파를 해주고 큰 상승이 한번 나왔다가 눌려요. 눌리고 뭐 다시 또 해줬다가 눌리고 뭐 자진 이탈을 해줬다가 어쨌든 이 기준가를 지켜주면서 삼각 수렴을 만들어줘요. 아마 요럴 때는 뭐 이렇게 됐다고 치고 요렇게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고 또 이 구조로 또 삼각형을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 준단 말이에요. 아, 저번에 한국정보통신도 있구나. 종배했다고 알렸던 종목. 한국정보통신. 못 썼더니, 한국정보통신 못 썼더니, 가네요. 그거 못 사는 건 간다. 메모. 필승 전략. 그래서 기간이 지금 기간은 요거 안 나오는데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굉장히 오래되고 이 상승을 유지를 해주면서 계속 이 삼각 수렴을 했어요. 삼각 수렴했고 이때 한번 털고 나, 그러니까 털고 나온 게 아니라 제가 아까 하려던 얘기가 뭐냐면 생각났다. 아까 전에 아닌데 내가 뭘 얘기하려고 했었지? 아까 양지사를 설명하면서 뭔가를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YTN을 설명하면서였나? 양지사를 일단 설명을 쉽게 해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양지사에 아까 누가 100억 얼마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개인이 아까 확인했을 때 5%였잖아요. 지분율이. 그 사람이 100억으로 얼마나 들어왔어요. 그 들어온 흔적이 있거든요. 그런 흔적을 찾아요. 급등주에서. 어쨌든 모든 거는 다 속일 수 있어요. 모든 건 다 속일 수 있는데 이 큰 돈이 들어온 흔적은 절대 속일 수가 없어요. 큰 돈은 왜 들어오냐? 얘는 더 큰 돈을 벌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큰 돈이 들어오고 이 큰 돈이 나간 흔적만 없으면은 그 종목은 보유를 하면 되거든요. 급등주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고 가장 핵심적인 원칙이 이거예요. 역시 안 사셨답니다. 그가 못 사면 간다. 체크. 필승 전략. 하나의 지표입니다, 저분. 어, 그런데 요새 아이씨, 갑자기 까먹었어. 어, 요걸로 봤을 때, 크게 봤을 때 이만큼 기간을 이렇게 먹고 쭉 눌렸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쭉 눌렸어요. 되게 오랜 기간 동안 눌린 거예요. 눌렸는데 그 라인을 이 삼각수렴을 돌파를 해주는 게 나왔어요. 돌파를 해주면서 이 구간에 굉장히 많은 자금이 들어온 거예요. 제 거래량을 안 봐서 모르겠는데 아마 이 구간의 자금이 지금 여기 이번에 지금까지 튄 거 전까지 이때까지는 요 구간에 자금이 아마 제일 많이 돌았을 거예요. 거래량이 물량을 제일 많이 빼먹은 거죠. 저 구간에 그런 거를 캐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지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15,000만 얼마 때 들어왔다고 뭐 한 이 정도 때 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얘가 들어온다는 게 얘가 아무것도 없는 정보에서 100억을 딱 넣고 들어오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대주주랑도 얘기가 돼 있고 이른바 작전이라고 했잖아요. 작전. 이게 뭐 75% 아까 지분이 봤을 때 자 보면은 대주주의 지분이 75%예요. 뭐 왜 이래? 대주주의 지분이 75%고 얘가 그 뭐 언젠 한 만 얼마 때인 것 같은데 그때 이제 5% 100억을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럼 상식적으로 100억으로 들어왔을 때 얘가 아무 정보도 없이 들어왔을 리도 없고 75%의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의 허락? 뭐라고 설명해? 퍼미션? 약간 그 그러니까 허용하는 게 있어요. 아, 야, 내가 정보를 줄게. 너 이때 이만큼 들어와라. 이런 걸 정보를 직접 제공을 하던가 아니면 제가 어떻게 해서 들어와서 100억을 해서 어떻게 했고 좀 작전해서 끌어올리겠습니다. 75%님, 대주주님, 조금 뭐 허용해 주시겠습니까? 허용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요런 구간에서 아마 대주주 더 75% 애들은 그러니까 이미 품절주니까 뭐 어느 정도 갖고 있었겠지만 그 얘가 75%를 갖고 있고 나머지 또 예를 들어서 25% 25% 중에 얼마를 갖다가 해먹어요. 계속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팔면서 대주주라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박아두고 얘는 이제 뚝심 있게 박아두고 나머지 돈을 어떻게 지인들을 융통하든 뭘 하든 그 자금을 융통해서 계속 작전을 하고 그걸 갖다 이제 변하기 쉽게 컨트롤하기 쉽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연계돼 있을 거예요. 그 대주주랑 5%랑 뭐 걔가 뭐 5% 있는 애가 뭐 무중을 대주주한테 요구한다 뭐 어쩐다 이런 건 하는데 그런 건 이제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 나오는 뉴스고 제가 그래서 좀 뉴스를 후발로 보는 거고 그럴 거란 말이죠. 거래량 한번 볼까요? 저 거래량은 지금 보진 않아 갖고 지금이 이렇게 튀고 아이씨 이건 여기까지밖에 안 나오네. 이때 거래량도 못 넘었네 지금도 어쨌든 근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 거래량이 지금 최고 거래량인가를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 제 말이 맞죠? 그 아까 거래량은 안 나왔잖아요. 제가 거래량은 확인을 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는 그렇게 나왔던 거예요. 이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그렇게 기간은 계속 긴데 뭐 물론 많이 터지고 했는데 거래량이 그만치 터지진 않은 거예요. 이렇게 갔다가 쭉 기간을 이렇게 했고 기간 조정을 거치고 매집이 이때 엄청 들어간 거죠. 거래량이 터지면서 거래량 튀우면서 터지면서 이제 물량을 다 쭉 빨아먹은 거죠 이때. 75%에 5%면은 80%잖아. 제가 봤을 때 뭐 한 20%까지는 아닌데 뭐 5% 정도는 정말 저 같은 개인들 한 명 한 명 다 모여서 5% 정도 된다고 치고 한 15% 정도? 15%에서 얘 75%한 60%? 65%? 이거를 제외하고 합쳐서 한 30% 정도. 5%는 미끼예요. 얘 5% 이때 들어와서 뭐 100억 개인이 들어와서 어쩌고저쩌고 하고 요건 미끼고 30% 정도 이 대주주가 기본적으로 어느 받고 들어가는 물량 제외하고 제가 봤을 때 요 구간에서 30%이 30%로 이 상승해서 헤쳐먹는 거예요. 헤쳐먹는다는 표현이 그렇네. 해먹는 거예요. 해먹는다도 그렇네. 수익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주주 녀석 분과 대주주님과 최대주주님과 이 5% 삐끼 분과 그리고 아마 최대주주의
끈앞을 연간 관계자들이 매집을 하고 작전을 짜서 이만큼 물량을 30% 정도를 해 먹고 이 구간에서 털어내는 거죠. 아마 대주주가 그 75%에서 막 20% 30% 털면 완전 급락이 나오겠죠. 근데 그렇게 털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게 털기도 힘들고, 그렇게 털려면은 장기적으로 조금 하락이, 오 미쳤다, 갑자기 급등 나온다. 내가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급등을 해? 240분은 뭐야? 왜 240분이 돼 있어? 내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잖아. 어쨌거나 저쨌거나 다시 얘기를 하자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음 지금 어디까지 했어? 벌써 1시간이 넘어가네. 그래서 얘기는 다 한 것 같아요. IMBC, MBC 상하, IMBC까지 상한가 했고, 급등주 양지사 설명, 급등주의 법칙 설명했고, 어, 장이 안 좋을 때 가는 이유와 이런 설명들, 다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계획했던 건 여기가 끝이고, 앞으로는 이제 지수가 중요한데, 말씀드렸다시피 투트랙으로, 만약에 FOMC, 그러니까 반등이 없는 게 말이 안 될 거라 생각해서 저는 반등이 무조건, 물론 차트상도 자리는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차트는 충분히 깰 수 있으니까. 근데 말 그대로 지금에서 깨는 차트는 정말 생지옥이에요, 생지옥. 그래서 저는 강한 반등을 예상을 하고 있고, 어, 오늘 FOMC 결과를 보고 나스닥을 보면서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길었습니다. 여기까지.